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0월에 재개한 군산 제주 노선 운항을 한 해 만에 또다시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철 빈번한 결항으로 손실이 크다는 이유인데 운항 중단이 현실화하면 도민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제주에 가려는 승객들로 북적이는 군산공항 대합실. 2020년 코로나19 등으로 군산공항에서 비행을 멈췄던 이스타항공이 3년여 만에 운항을 재개했기 때문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지난달 군산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올해 동절기부터 군산 제주 노선 운항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0월 재취항한 이스타항공이 내세운 표면적인 운항 중단 이유는 겨울철 빈번한 결항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동계 시즌에 항공기 중정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량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군산 노선은 겨울에는 적설량이 많아서 작년에도 40편 정도 운항을 못했기도 했고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성도 고려해서 하지만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난 6달 동안 손실보전금 등으로 1억 8천만 원을 지급한 데다 이스타항공의 탑승률은 진에어의 탑승률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저희 실무 협약에 의해서 3개월 전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어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국토부가 다음 달 이스타항공의 운항 중단을 확정하면 군산 제주 항공편은 진에어가 운항하는 왕복 한 편만 남습니다. 군산에 본사를 둔 향토 기업인 이스타항공이 또다시 운항 중단을 결정하면서 도민들의 실망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고창군이 토석 채취 허가를 부당하게 해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봐주기 행정이 드러났다며 후속 조처를 요구했고 고창군은 일부 내용에 이견이 있다며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고창군의 한 산자락이 깎여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가 2012년 고창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해온 곳입니다. 이곳과 500m가량 떨어진 마을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문제를 제기하다가 지난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발파라든가 비산먼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고창군에 요구를 했었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최근 고창군이 허가를 부당하게 해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신규 허가 8년 만인 2020년 담당 공무원이 기존 토석 채취 허가 면적을 임의로 정정하고 정정한 면적으로 채취구역 확대를 허가했다는 겁니다. 법으로 한 차례만 할 수 있는 확대 허가를 사실상 2차례 해 업체가 기준보다 더 많은 토석을 채취할 수 있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독 소홀도 드러났습니다. 고창군은 2017년 경찰로부터 해당 업체의 허가 면적과 실제 채취 면적이 다르다는 통보를 받고도 3년 뒤인 2020년에야 토석 채취 중지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 반출도 금지되지만 허술한 현장 점검으로 반출은 계속됐고 목적지 중엔 고창군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봐주기 행정이 드러났다며 감사원이 고창군에 요구한 관련 허가 취소 검토와 담당 공무원 징계를 서두르라고 촉구했습니다. 거짓과 불법을 용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을 합법화해 주는 것으로 모자라 특혜까지 준 것이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업체에 대한 사법 처리와 담당 공무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면적 확대에 대해선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했습니다. 자문을 구해서 정정으로 봤었는데 감사원 결과에서는 그 부분을 일의로 봐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서로 지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고창군의 재심의 청구를 비판하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전북 모든 시군에 닷새째 폭염 경보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남원의 낮 최고 기온이 35.2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매우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동부 지역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선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아져 무덥겠습니다.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7월 기준 전북의 열대야 일수가 평년의 3배가 넘는 10.7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 자료를 보면 장수와 고창, 정읍, 남원에서 극값이 기록되는 등 7월 기준 하루 평균 최저 기온이 관측일에 가장 높았고 한 달 평균 기온도 26.7도로 평년보다 1.7도 높았습니다. 지난달 7일에서 10일 사이 익산 함라와 여산의 누적 강수량이 400mm를 넘었고 특히 군산 어청도에 1시간에 146mm의 폭우가 쏟아져 시간당 강수량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해외 직구 소비자들도 피해가 우려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와 전북도가 신속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업체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티몬 등을 통해 방울토마토를 판매하고 있는 김상훈 씨. 티몬의 정산 지연에 물품 대금 8억 5천만 원가량을 받지 못했고 매출까지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한숨만 나옵니다. 매일 들어오는 농산물은 창고에서 말라가고 있고 매주 결제해야 할 거래 대금 수천만 원은 사비로 막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정산도 못 받는데 판매도 저조해지고 들어오는 토마토의 물량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는데도 또 손실이 불가피한 그런 입장이에요. 자체 농산물 브랜드로 수년 동안 쌓아온 고객, 거래처와의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회사에 리스크가 있지만 전량 전부 다 출하하려고 저희는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티몬이나 UMF 측에서 DB를 받지 못해서 못 나간 부분이 있어요. 온라인 부분이 또 비중이 많기 때문에 여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청년 사업가. 지난 6월 티몬에서 전주 여행 상품을 판매했는데 아직까지 판매 대금 4,500만 원을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재기를 준비하던 중에 일이 터진 겁니다. 전북도와 정부가 내놓은 여러 지원책이 고마우면서도 다시 빚을 져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대출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사실 뭐 그 대출마저도 안 되면 더 큰일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빚을 또 떠안다는 부담을 가지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2의 티몬 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규제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기업 유통업법은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이전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TMF제 방지법 차원에서라도 이 대금 기한 관련해서 영세업자들이 이렇게 피해보지 않게 법안을 일단 재정비하고 마련할 필요가. 티몬 위메프와 관련한 전북 지역 피해 업체는 54곳. 금액은 147억여 원가량. 정산 지연 여파가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지역 업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전북 지역 수해 응급복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수가 심했던 농경지의 경우 이번에도 시설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수해가 되풀이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때 하루에 2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익산시 망성면. 농경지는 물에 잠기고 시설 하우스들은 폐허가 됐습니다. 물이 빠지고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되면서 차츰 옛 모습을 되찾고 있지만 생채기는 여전합니다. 이달 말까지 응급복구가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익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 호우 피해액은 583억 원, 복구비는
갑절인 1,0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기능복원도 하지만 거기에 기능복원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데에서는 항구복구까지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익산시 금강변의 한 배수장. 입간판을 통해 배수 용량이 적어 20년 빈도 강우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며 벼를 제외한 밭작물 피해는 농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지역은 2년 연속으로 시설 하우스들이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 농경지들은 거의 모두가 20년 빈도로 설계된 지은 지 40년이 넘는 배수시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쌀이 남아돈다며 논에 벼 대신 밭작물 등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면서도 시설 개선에는 손을 놓아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작년과 올해 같은 강우가 집중호우가 된다고 하면은 하우스 침수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도 침수가 극심했던 망성면에만 2개 배수장 신설을 검토할 뿐 다른 지역 시설 개선은 유언합니다. 최소한 배수견 사업을 10개 지구 해야 된다고 하면 2천억, 3천억 이상은 소요가 돼야 배수견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하면서 이제는 해마다 물난리를 걱정해야 할 처지.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농가 피해도 줄이려면 대폭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19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전북 지역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온열 질환자 110명이 발생했고 닭 5만여 마리와 돼지 4천여 마리 등 가축 5만 8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전북도는 지역 내 1,500여 건설 사업장에 서한문을 보내 폭염에 따른 중대재해가 없도록 예방을 당부하는 한편 축산 농가에는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선박의 외부 온도가 80도를 육박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 선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군산해경은 뜨거운 선박철 구조물에 피부가 닿지 않게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에어컨 실외기 화재를 막기 위해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온열 질환으로 의식을 잃으면 바다에 빠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리한 작업을 자제하고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전주예술고등학교에 대한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안 건이 최근 특목고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통과해 일반 고등학교 전환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예고는 2025학년도부터 예술계열 일반고로 운영이 되며 학생들이 무상으로 수업을 받고 모집 단위는 전국에서 전북으로 제한됩니다. 전주예고는 지난해부터 특목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지만 재정난과 소송 등에 따라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예술 분야 교육과정 축소와 차질 우려에 대해 일반고 전환 뒤에도 예술교과를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인이 강제 노역한 곳 중 하나인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전북자치도의회가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 소속 도의원 39명은 만장일치로 동의한 21개 회원국과 일본 정부가 감사를 표한 대상 국가에 우리 정부가 포함돼 있다며 자발적 식민주에 포섭된 윤석열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에 협조한 역사적 정치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특수 강도 혐의로 40대 남성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새벽 0시 20분 전주시 태평동에서 택시를 타고 임실로 가던 중 흉기로 기사를 위협해 100만 원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조수석에 묶어놓고 달아난 이 남성을 추적 끝에 인천에서 붙잡았습니다. 9시 전북권 뉴스 마칩니다.